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였어? 가정부 주제에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님. 뭘 안다는 거야? 그동안 하신 말씀들 전부 여기 있어요. 뭐라고? 그동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갑질 및 모욕죄 정황 자료집 5말순. 너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온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준비했을 뿐이에요. 과연 소영은 정말 복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는 대체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가사도우미로 위장한 소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말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수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곳에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우성그룹의 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00평에 달하는 드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저택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죠.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잘 다듬어진 정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한기준 회장. 올해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우성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언제나 오말순이 있었죠. 68세의 말순은 한기준보다 2살 어렸지만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특히 가사도우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정했죠. 새로운 가사도우미 어때? 한기준이 아침 신문을 읽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들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글쎄요.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소영, 38세의 그녀는 깔끔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욱 단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마치 고요한 겨울 호수의 표면 아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준비해 드릴까요? 소영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말수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준비해. 소영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말수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다른 가사도우미들과는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른데? 일단 말투부터가 달라요. 너무 정중하고 마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좀 무서워요. 고분고분한 게 딱 내 스타일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 한기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아내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말순의 감각은 대부분 맞았거든요. 몇 분 후 소영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가져왔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길이 매우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고급 찻잔을 다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찻잔의 손잡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것을 보며 말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차가 맛있네. 한기준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미소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 같았죠. 어디서 일하다 왔어? 말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소영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여러 곳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디서? 죄송하지만 이전 고용주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대답에 말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통의 가사도우미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너무나 매끄럽고 세련된 응답이었습니다. 마치 변호사나 비서실 직원이 할 법한 대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놀라운 요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서양식, 일식까지 모든 요리를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특히 한기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드는 솜씨는 웬만한 요리사 못지않았죠. 이 갈비찜,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한데? 한기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책을 보고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독학으로 이런 수준의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니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곱고 깨끗했습니다. 칼자국이나 화상 자국 하나 없이 말이죠. 오후가 되자 소영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치고는 너무나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소영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말순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보, 저 여자 정말 수상해요.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일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하던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너무 완벽해요. 마치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요. 한기준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오늘 하루 종일 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영을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낮에 보여준 온순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죠. 소영이 우성그룹 본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완벽한 가사도우미의 모습을 유지해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새끼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말순의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소영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 이른 아침 말순이 소영을 불렀습니다. 어제 내가 시킨 빨래는 다 했어? 네, 모두 완료했습니다. 소영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문 청소를 해. 2층 창문까지 전부 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까다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말순은 소영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보통의 가사도우미라면 이런 과도한 업무에 대해 적어도 표정 변화라도 있을 텐데 소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본격적으로 소영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영 씨, 이 반찬 너무 짜네. 다시 만들어. 사실 반찬은 완벽한 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함이나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죠. 때로는 험한 말도 합니다. 가사도우미 주제에 말이 많아. 넌 그냥 입 닫고 일만 해. 말순이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켜진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말순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너 이 그릇 제대로 안 닦았네? 다시 해. 이 바닥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청소하는 게 맞아?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사도우미라고? 차라리 다른 일이나 해. 소영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입꼬리에는 미세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마치 예상한 시나리오가 정확히 펼쳐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여자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혼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말 잘 듣고. 한기준이 대답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워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한기준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소영에 대해 묘한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며 오늘 녹음된 내용들을 점검했죠. 말순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주제에 너 같은 건 제대로 못하면서. 소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여성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 집에 들어가라. 말은 하지 말고 행동을 봐라. 진짜 얼굴이 곧 드러날 테니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내가 마저 해주렴. 소영은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소영 씨, 너 어제 내 방 청소할 때 뭔가 만졌지? 아니요, 지시해 주신 대로만 청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화장대 위치가 바뀌었어. 소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청소하면서 실수로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실수? 실수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내 물건을 함부로 만져? 그 순간 한기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여자가 내 방에서. 별일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소영의 차분한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에서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수는 남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가사도우미의 편을 들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그날 밤 소영은 다시 한번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말순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소영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고 이 집에 온 목적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이었죠. 소영이 우성그룹 본가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소영은 여전히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히려 말순이 더 화를 내면 낼수록 소영의 미소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날 오후 한기준 회장은 급한 일로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순 역시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외출을 했죠. 집에는 소영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궁금했던 한기준의 서재로 향했죠. 넓은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과 함께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놓인 고풍스러운 책상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기일까? 소영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계약서와 중요 문서들이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앨범은 세월의 흔적으로 표면이 닳아 있었죠.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한기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정미였으니까요. 엄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더 놀라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영이 한기준과 정미 사이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소영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3살 무렵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기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1986년 봄.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기준은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매일 당신 얼굴을 봤어요. 소영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소영은 앨범 뒤쪽에 끼워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소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소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이 집에 들어온 것이겠구나. 아빠는 내가 언젠가 진실을 찾아 이곳에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엄마 정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아빠는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왔다는 뜻이겠지. 마이너스 아빠가. 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기준은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였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소영은 가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출생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받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소영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준이 돌아온 것이었죠. 소영은 재빨리 앨범을 원래 자리에 넣고 편지만 가슴팍에 숨겼습니다. 소영 씨? 한기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소영은 서재에서 나와 한기준을 맞았습니다. 한기준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서재 청소 중이었어? 한기준이 물었습니다. 네, 마침 시간이 있어서.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지했죠. 한기준은 소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말순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영을 못마땅해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거든요. 너 오늘 뭔가 이상하네. 말순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소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른 것 같아.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진실하고 더 의미 있는 미소였죠.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한기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함께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너는 선택해야 해.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엄마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소영은 두 편지를 가슴에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죠. 아빠. 소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소영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순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서재에서 진실을 발견한 후 소영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가사도우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벽하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소영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처럼 말이죠. 소영 씨, 이 컵 제대로 안 닦았네? 물때가 남아있잖아. 말순이 깨끗한 컵을 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그냥 청소나 해. 내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낄 자격도 없어. 그 순간 소영의 손목에서 미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또다시 켜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증거 수집이었죠. 한기준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영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보,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한기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여보가 왜 저 여자 편을 들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 대 사람이라고요? 저건 그냥 가사도우미예요.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한기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군. 저 눈빛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정미 그 아이 같아. 한기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소영 씨, 이 밥 왜 이렇게 질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네. 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그리고 이 국 짜다가 싱겁다가 일정하지도 않아. 제대로 간을 맞춘 거 맞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소영의 대답은 변함없이 정중했습니다. 다음부터라니? 지금 당장 다시 만들어.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해? 소영이 다시 부엌으로 향하자 한기준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음식 맛있는데 왜 그래? 여보는 왜 자꾸 저 여자 편만 들어요?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 여자한테 홀린 거 아니에요? 한기준은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영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뭔가 그리운 느낌,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한기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그녀의 눈썹과 눈매,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미. 한기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평생의 후회로 남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설마. 한기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차를 가져다 주자 한기준은 유심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의 모습, 고개를 숙이는 자세,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미를 닮아 있었습니다. 소영 씨, 한기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소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소영이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한기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혹시? 정미였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기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정미, 박정미. 한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소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기준은 소영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영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녀에게서 그리운 느낌을 받았는지 말이죠. 소영아. 한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별일 아니야. 한기준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말순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 같은 표정이었죠.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기준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죠.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며 오늘도 녹음된 말순의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엄마. 소영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정미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죠.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기준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소영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정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기준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한기준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차 가져다 드렸습니다. 소영이 차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씨. 아니, 소영아. 소영은 고개를 들어 한기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죠. 네, 아버지.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소영아, 정말 내가 맞구나. 한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미가 죽기 전에 남긴 자필 편지였죠.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소영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미의 친숙한 글씨체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죠. 기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우리 소영이가 당신을 찾아갔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영이를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소영이가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이었어요. 소영이는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강해요. 하지만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해요. 제발 소영이를 받아주세요. 그 아이가 진짜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이너스 정미가. 편지를 다 읽은 한기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기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아빠, 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엄마한테서 아빠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기준은 소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5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죠. 소영아, 이제 집에 온 거야. 진짜 집에. 한기준이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한기준에게서 살짝 물러났습니다. 아빠, 저에게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한기준과 소영의 부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였죠. 30년 전 당신이 떠난 여자. 정미. 저는 그녀의 딸입니다. 소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한기준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온 것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 말순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한기준과 소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한기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말순아,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이야기요? 무슨 말인데요? 한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우리 딸이야. 뭐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정미와 사귈 때 태어난 딸이야. 소영이는 내 친딸이야. 말순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가사도우미가 실제로는 이 집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말순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이 집의 진짜 상속자입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기준은 소영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영아, 이제 가사도우미 생활은 그만해. 넌 이 집의 딸이야.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 이제 모든 게 밝혀졌는데. 소영은 말순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르고 싶어요.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한기준은 소영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제대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말순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소영은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죠. 소영의 정체가 밝혀진 후 우성그룹 본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기준은 딸을 되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말순은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소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준은 소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부녀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소영아, 어젯밤 잠은 잘 잤니? 한기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소영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소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동시에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죠. 소영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넌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이 집의 정당한 상속자야.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 무슨 시간?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을 제 눈으로 제대로 판단해 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이 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한기준은 딸의 신중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려는 모습이 대견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니? 소영은 한기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가사도우미로 지내면서 이 집안을 관찰하고 싶어요. 그 집의 사람들을 내 눈으로 판단해라. 이 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에게 달렸다.
한기준은 소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혈연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알겠다. 내 뜻대로 하자.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말순이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바로 말해.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미소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편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영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어떡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복수할까?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죠. 한기준은 딸과 함께하는 식사에 기뻐했지만 말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영 씨,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소영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이해해 주세요.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소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답변이었죠. 오후가 되자 소영은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준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아빠, 제가 정말로 이 집의 딸인지 증명하고 싶어요. 일로 증명하고 싶어요. 한기준은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말순에게 당부했죠. 말순아, 소영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가사도우미였던 여자가 이 집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저녁이 되자 한기준은 소영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영아, 이제 회사 일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우성그룹을 이끌어갈 준비를 해야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집에 어울리는지,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한기준은 딸의 신중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려는 모습이 대견했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 조금만 더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요. 그날 밤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녹음된 말순의 발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된 것이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에요. 소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우성그룹의 숨은 상속자이자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판자였죠.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소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기준은 서재에서 딸과의 재회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되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우성그룹 본가에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영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고 말수는 더 이상 절대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소영의 정체가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기준은 딸을 되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고 말수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여전히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유지하며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이날 오후 한기준은 회사 업무로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말순과 소영만 남게 되었죠. 말수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편하게 소영 씨라고 부르세요. 소영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심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혹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이해해달라는 뜻이에요.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말수는 소영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침착하고 너무 여유로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한기준이 돌아왔을 때 말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말순이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소영 씨가 너무 조용해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한기준은 아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죠. 말수나 소영이는 착한 아이야.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소영이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말순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 너.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너 정말 우리 집 딸이야?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소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봤잖아요. DNA 검사? 그런 건 조작할 수도 있어. 말순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같은 게... 말순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였어? 소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았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가사도우미인 척하면서. 어머님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모습?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그 순간 소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가사도우미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님. 소영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소영은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들 전부 여기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동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소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갑질 및 모욕죄 정황 자료집 오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정리한 자료예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영은 폴더를 열어서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9시, 가사도우미 주제에 말이 많아. 10월 16일 오후 2시,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낄 자격도 없어.
10월 20일 저녁 7시. 넌 그냥 청소나 해. 말수는 자신의 말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 이걸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거든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너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온 거야?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준비했을 뿐이에요. 준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어머님이 계속 저를 괴롭히시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기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말수는 남편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한기준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은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말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소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한기준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기록해 둔 거예요. 한기준은 폴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말수나, 이게 정말이야?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소영은 한기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이 집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고요. 그 말에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소영은 더 이상 약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채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죠. 소영이 모든 증거를 공개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성그룹 본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더 이상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을 지배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하지만 확고한 소영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아침 우성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기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십니까? 우성그룹 회장 한기준입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기준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성그룹의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가사도우미의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우성그룹의 새로운 이사 윤소영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컸거든요. 한기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윤소영 이사는 제 친딸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이제 우성그룹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죠. 안녕하십니다. 윤소영입니다. 오늘부터 우성그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등장인데 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죠. 이제 그 경험을 우성그룹 발전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한기준은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짜 상속은 피가 아니라 사람의 그릇입니다. 소영이는 그 그릇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영은 아버지와 함께
본사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정말 멋있었다. 한기준이 딸을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되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한편 본가에서는 말순이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화면 속의 소영은 더 이상 자신이 괴롭혔던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성그룹의 이사였죠. 저런,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말순의 지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실권자가 아니었고 소영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죠.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영과 한기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편안한 모습을 보였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소영이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순이 소영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진 상태였죠. 소영아, 앞으로 계획이 뭐니? 한기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대로 제 이름을 이젠 성을 한으로 아버지 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회사 업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젠 내 성을 따라야지.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식이야. 그리고 내 엄마가 천국에서도 기뻐할 거다. 소영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젠 가족으로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말순은 소영의 시선을 받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소영 씨, 제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말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소영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은 혼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어머니 정미를 생각했죠. 엄마, 저 해냈어요. 소영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지 않고도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녀의 입꼬리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몇 주 후 소영은 우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한기준은 딸에게 그룹 유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했고 소영은 그 재산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죠. 말순은 이제 조용히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겸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소영도 말순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서재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선택하길 바란다. 소영은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신은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았죠. 난 복수하지 않았다.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소영이 혼자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소영의 입계리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복수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사랑이 자리를 잡았죠. 우성그룹 본가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영이는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었죠.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서 소영이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